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늘은 최근 1조 원에 이르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는 포스코케미칼의 공시자료 및 증권사 리포트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과 관련한 이전의 영상은 오른쪽 상단의 관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11월 6일 금요일 장 마감 후 포스코케미칼은 1조 원대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신주는 보통 주식으로 1647만 5천 주이며 예정 모집가액을 적용할 경우 1조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물론 모집가액은 최종 확정은 아니므로 1조 원을 조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총 주식수가 6,098만 주인데요. 이걸 고려하면 약 27% 정도의 주식 희석 요인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예상 모집가액이고요. 12월 4일이 되면 1차 발행가액이 나옵니다. 이를 참고로 해서 12월 9일에는 주주 확정이 되고요.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주 명부가 확정되기 하루 전, 그러니까 12월 8일에 권리락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수를 해야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권, 그러니까 유상증자에서 미달된 주식이 나올 경우에는 1월 18일에서 19일에 걸쳐서 일반 공모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3일에 신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예정 모집가액 6만 700원은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일 종가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수식은 화면에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산된 가격에 20%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27%가 넘는 주식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 배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청약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사주와 구주주로부터 100% 유상 증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락 날짜 이전에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구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구주주인 경우에 구주 1주당 0.24주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1주 미만은 없어지니까 최소 5주는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에서 실권된 주식은 일반 청약으로 메꿔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상 증자된 비용을 어디에 사용할 건데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유상증자가 납득 가능한 불가피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만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일단 공시에서 회사는 첫 번째로 시설자금, 두 번째는 운영자금, 세 번째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곧 해외 법인 공장 건설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시설자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1조 원 중에 절반 이상은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시설 증설에 쓰이게 됩니다. 현재 광양에 증설 중인 3, 4단계 설비를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화물 설비나 설비 개선 등의 경상 투자에도 비용은 들어가나 비율로 보면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자금에선 흑연, NCM 등의 원재료 구매 자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흑연은 음극재, NCM은 NCMA 양극재의 원재료임을 감안할 때 이 역시 2차 전지와 관련한 비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원재료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해외 공장 신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현재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체들은 폴란드, 헝가리 등의 공장을 짓고 유럽에 직납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천억 원 정도 규모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포스코케미칼 단독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배터리 업체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진행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배정된 1,447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 비용은 운영자금, 그러니까 원재료 구입 비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영자금으로 분리되는 원재료 구입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해외 법인 공장 건설, 양극재 공장 건설 증설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번 유상증자의 약 70%가 2차전지 소재에 집중되어 투자될 예정입니다. 위 투자 계획을 풀어보면 화면이 표와 같습니다. 광양에 이미 공사 중인 3단계 양극재 공장을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800여억 원, 4단계 공장 증설에 2,600여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두 공장이 완공되는 것이 2022년이고 완전 가동은 23년이므로 2023년부터는 이 공장들에서 나오는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4단계 증설 계획은 이번 유상 증자 계획과 함께 공시되었는데요. 연간 2.9만 톤 증설을 통해 기존의 계획이었던 2022년 목표를 6만 9천 톤에서 9만 8천 톤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극재의 초격차를 가지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스코케미칼은 다음 투자에서는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직접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3, 4단계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극재 물량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4단계 증설에 대한 공시입니다. 총 금액 2,758억 원으로 시설을 증설한다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연 2만 9천 톤의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해서는 그룹 또는 모회사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포스코케미칼 역시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받은 상황인데요. 이 역시 공시를 통해서 포스코, 포스텍 등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의 출자 금액은 5,400억 원 수준이며 증자 후에 포스코의 지분율은 59.72%가 됩니다. 현재 포스코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포스코이며 지분율은 61.3%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율 61.3%에 우리 사주 비율을 뺀 구주주 공모 비율 88%를 고려하면 54%의 유상증자 참여는 지분율에 따라서 포스코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주주 동의 없이는 유상증자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지만 이렇게 최대 주주의 적극적인 유상증자 참여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를 바라보는 시각도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증권사의 리포트를 쭉 보면요. 일단 투자 의견에서는 메리츠 증권의 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 주가 산정에 있어서 기존의 값을 유지한 증권사가 2개, 나머지는 모두 하향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포스코케미칼에는 27%의 주식 희석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증권사의 전망치는 주식 희석과 함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고려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1일 현재의 주가는 8만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가 금요일 장 종료 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은 월요일 시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해드린 부분이 11월 9일 월요일 그래프인데요. 시장에서도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5% 선에서 월요일 하락폭을 막으면서 기대감도 같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총 주식의 27%에 해당하는 1647만 주 1조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주가치 훼손의 이슈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할인율을 적용받은 주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우려가 있고 희석된 주식으로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어 주가가 하락하는 장기적 이유도 있습니다. 때문에 유상증자 직후에는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며 새롭게 주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정 이후에 장에 들어오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차전지 소재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은 많은 업체들이 전기자동차 2차전지 소재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결국엔 일부 선두 업체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포스코케미칼도 격차를 벌리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100%가 넘었던 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유발하겠지만 목적이 분명한 이러한 유상증자는 호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선스퀘어 기업수다 포스코 케미칼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